알바르드 캠퍼스. 꺼져라. 꺼져버려라. 원대한 생각 하나. 창조된 세계에 대한 열망 하나. 생각 씨앗 하나 없는 비루한 이류들. 야망을 품을 줄도 모르면서 부르주아 욕망은 가져가지고 하루살이 명성이나 쫓는 종놈들. 중요해 보이고 싶은 야망에 부푼 왕따들. 억지 영감이나 구걸하는 거지들. 최신 유행 예술 작가들. 이런저런 주의의 주의자가 안 되면 안 되는 맥 빠진 사람들. 몰상식을 대담함의 기둥으로 여기고 새로운 이론을 무능함의 버팀목으로 삼는 무식쟁이들. 뇌에서 탄생할 때부터 낡아 빠진 상품들. 척추를 상실한 세련된 감수성들. 집인양 행사하는 벽돌더미들. 나약한 밖에는 외칠 구호가 없는 약골들. 권력 말고는 부르짖을 게 없는 초약골들. 깡통 인생의 기획자들. 아무 생각 없다 싶으면 항상 딴소리를 짓거리는 너희들. 수다쟁이들. 반쪽짜리들. 쪼가리들. 전부 꺼져버려. 나가. 멘트 우신 거 환영합니다. 초대해놓고 나가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시진 않으셨죠? 램프가 작년부터 시작을 한 프로그램이고요. 램프는 저 보는 것처럼 렉처, 아트, 매핑, 퍼포먼스 앞글자를 따서 만든 네임이고요. 그래서 램프가 되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재미를 계속 반복하면서 현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불평한 암전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화성이잖아요. 화성의 대기권에서 화성에 착륙하기까지의 이 우주선 탐사선 개발자들,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저 공패 7분을 과연 무사히 수억을 원의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 착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두려운 7분인데, 이 3일간의 여정도 오늘의 착륙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다수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무사히 착륙시키기 위해서 저 충격을 완화시키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처음에는 저 풍선으로 감싸서 그냥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런 방식으로 바뀌었죠. 저기서 탐사선이 한번 줄을 쭉 내려서 탐사 로봇을 훨씬 이제 원격 조정이나 어쨌든 자동 기술이 되게끔 해서 저렇게 들어왔고요. 우주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고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안착시키기까지의 오늘처럼 이제 신청자를 받고 당일날 얼마나 올지도 불확정적이고 서류에 써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옮겨지는 건 아니니까 그게 기획도 문제고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뭔가 시작되는 거라서 그 과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서류에는 없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에 오기까지의 어쨌든 이 힘든 여정, 오늘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애썼던 이 과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알아봐 주거나 여기서 온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른 이유들,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어쨌든 일종의 여기까지 오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어떤 하나의 동력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효용 가치가 있는가, 내가 돌아갔을 때 오늘 와볼만 했다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점력이 떨어져 가지고 내일 이렇게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장감의 상황이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느슨해 보이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램프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예술교육에서 전달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한 생각. 선생님들은 우리가 기획서를 쓰고 기관에 뭐 공모를 하든 아니면 어플라이를 하든 뭔가를 할 때 이 쓰는 단어, 멘트, 시작할 때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패턴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양식에서 주어진 것에 대한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써라. 이것을 물으면 그것에 대한 대답, 기획, 의도, 목적,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써져 있을 때 이게 기획이라고 하는 그림의 다양성, 차별성, 그 다음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획자가 갖고 있거나 단체의 고유성 같은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성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틀을 얼마만큼 무시할 수 있느냐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구되는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강압을 우리가 소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유롭게 못 쓰게 되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쓴 기획서는 이래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램프의 기획은 어떤 속삭임, 노크, 발품팔이, 리듬, 정신머리, 욱함, 물웅덩이, 뱅음, 프로포즈, 땀투성이 이런 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유는 이제 저 노란색에 있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저 하얀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가한 잠을 깨우는 어떤 그 무엇, 어둠 속을 두드리는 어떤 나약한 소리, 의지를 잇겠다는 어떤 행위,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그런 것을 걷어낼 수 있는 무엇, 그다음에 이 허함을 채울 수 있는, 가슴을 채우는 어떤 것. 그렇지만 현장은 의도치 않게 뭔가 불쑥 올라온 그 무엇. 그렇지만 때로는 한숨을 짓게 하는 어떤 상황을 또 만나고, 그리고 정신을 잠깐 놓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어쨌든 올라오는 그 무엇이 있고, 되게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만 심정적으로는 나를 막 긁어대는 것 같은 어떤 그 상책이 나는 듯한 어떤 느낌들, 그리고 내가 그냥 슬렁슬렁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호됨,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순간이라면, 일상에서 이런 심리가 저는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여자들한테 요구한다기보다는 이런 걸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이런 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싶은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틀 안에서 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여진 것들인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처럼 이 화성 탐사선. 그러면 탐사선을 내려보낼 때 저의 의도는, 그러니까 제가 탐사선을 하고 내려갈 때는 의도는 그랬는데 착륙하고 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비굴함, 자기 만족이라는 틀에 갇힌 합리화, 배설을 못하고 낑낑대는 어떤 눈치, 포만감이라고 믿는 소화불량, 의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핑계,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어긋나는 변덕,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거짓부렁, 다수에 묻어가려는 어정점, 솔직하게 꺼내놓지 못한 불감증, 무적용에서 튀어나온 히스테리,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별적인 참여자들에서 드러나는 요소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문장이나 어휘를 제가 썼을 때 나한테 있는 요소거든요. 근데 저한테 있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든 아니면 이 선생님들이나 교육자, 기획자들을 만나든 저런 부분들이 읽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와 되게 비슷하구나. 만드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실질적으로는 저런 부분들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났네. 불 켜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리얼하고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어떤 어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소개를 하면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거기서 이제 고민이 생겨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제가 기획서를 저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정 언어로 기획서를 쓰는 거가 내 말투가 아니기 때문에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획서 쓰기가. 근데 처음에 기획서 쓰기가 왜 어려우냐라고 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요구하는 거를 맞춰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든다는 거예요. 이 기획서 안에서. 기획서의 질문에 적절한 알맞는 뭔가가 있어서 그거를 맞춰야만이 기금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이 어휘 선택이든 단어든 심리적인 문제든 그것을 토해놓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을 쓴다는 거예요. 기획서 안에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모범 답안을 막 찾는 거죠. 사이트를 돌고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개념들, 이슈들 이런 거를 담아야 될 것 같고 시대 철학에 녹아있는 것 같은 인식을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술 교육을 하는 이유와도 맞지도 않고 어떤 이념적인 요구를 자꾸 나한테 강압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정신적 폭력을 당한다라고 하는 느낌? 선생님들은 서류를 만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저항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심의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해할 수 있어? 아니면 해석할 수 있어? 이런 거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받아줄 거야? 말 거야?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 니네들은? 저렇게 시적으로 썼을 때 반응은 어때? 이런 걸로부터 얘기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종속관계가 돼요. 위에서 내려와서 검사받고 평가받고 심의를 받든 모니터를 받든 컨설팅, 멘토링 이런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서류부터 맞춰주기 시작하면 계속 굴종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뭔지 모르는 상태로 던져놓는 거예요. 안 하면 뭐 못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뭔가 이상한데 뭔가 시켜보면 뭔가 할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존중,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뚜렷해낼 수 있는데
이게 맞추는 형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요구사항이나 진단이나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불편함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신의 신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이 형식, 그거가 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토대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 지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서가 정해져 있고 규칙과 어떤 만들어진 이념에 내가 들어가면 그 질서에,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앉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 빈자리에 앉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기 앉으면 정말 야생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회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날씨도 좀 춥고 찬바닥에 앉을 생각이 원래 없고 아니면 그냥 이런 데 막 서 있거나. 저는 이 형식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술과 교육의 형식을 내가 정보를 들고 와서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나를 옥죄우는 모든 체계 속에 감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시면, 그런 게 어느 순간 굉장히 나를 못살게 구는 그 무엇이다라고 느꼈을 때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기획서, 이런 뭐 제안, 뭐 이런 거를 어쨌든 소개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된 체육통첩이라고 하는 시는 이 그냥 부분 제가 이제 압축시켜서 책 한 권에 있는 거를 멘트 중에 눈에 들어왔던 거, 나를 괴롭혔던 거, 너 이르지 뭐 이런 그런 거 봤는데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깡통 기획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던져 놨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얘기가 너무 첫날인데 심각하게 던져뒀는데 사실은 뭐 모르시겠어요. 저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웃기고 재미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볍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더 높은 지향점을 가질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놀이로 가야 되는데, 놀이가 예술교육이 아무리 놀이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렇게 즐겁지 않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의 성장 발전, 뭐 어쨌든 수준 높음 혹은 조금의 특별한 이런 거가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뭐 자신감이든 떳떳함이든 그런 걸 갖추려면 이게 수준을 갖추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세상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름,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어떤 그 무엇을 찾겠다라고 하는 새로움에 대한 이 탐구, 그 다음에 기존의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고, 유치원부터구나,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혹은 작가의 세계,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방과후 학교나 이 밖에 있는 세계에 있는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괜찮은 건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내가 교육받은 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지금의 나를 후지게 만든 근원은 교육 시스템과 나를 가르쳤던 이 꼰대 선생들이 나를 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저는 그래서 존경하는 선생이었거든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후지게 사는 이유는 나를 가르쳤던 선생들의 문제다. 내가 후졌던 게 아니고 사회의 우리 교육 시스템,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억압적인 시스템, 경쟁 체제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 문제. 그리고 나서 예술 교육을 하려더니 시대가 요구하는 건 연대하라고 하고 소통하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융합하라고 하고. 전공별로 다 잘라놔가지고 이 전공의 한 부분만 연구하게 대학 프레임이 이렇게 해놨는데 졸업하고 난데 융합하라니까 이게 화딱지 나는 일이잖아요. 그 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밖에서 나와서 큰 돈도 아니고 기금 좀 받아서 해보려고 했더니 너는 융합도 모르냐? 통합의 시대인데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합리적이냐? 우리들하고 뭔가 소통을 하면서 그럼 융합 통합이 뭔지를 알려주던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요즘 이제 4차 연구 시대니까 코딩이나 어쨌든 이 디지털 미디어 교육이 또 엄청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맞추다 보면 질문하지 않고 궁금하지 않고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시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힘든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스스로.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걸 요구하는 기관이든 사람한테 이념적인 문제든 예술관이든 교육관이든 그거로부터 물어야 되는데 대묻지 않고 그거에 잘 적응했는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이 수동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예술가로서 혹은 교육가로서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교육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럼 뭘 정해줄 거냐는 거죠. 뭘 알려주고 세상에 맞춰 살아라고 하는 게 예술이고 교육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식부터 우리가 다잡고 점검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후진 인생을 산다는 거죠. 내가 후지지 않은데 세상이 나를 후지게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지금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삶의 부분, 자기 동선과 리듬,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져보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당한다. 내가 별 볼지 않은데 세상이 날 그렇게 지켜보는 것에 대한 모멸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런 생각을 바이러스 퍼지듯이 조금 심어놓으면 어떨까. 말 안 듣는 예술 강사들이 많아지면 어떨까. 그래서 좀 저항할 줄 아는 다수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제도도 조금 바뀌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첫날부터.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작은 워크숍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주 귀엽고 아담한 유정란을 가지고 깨지 않고 바닥에서 얘를 잘 세운 중심을 찾아서 세우는 워크숍이에요. 이게 돼? 이런 질문 머릿속에 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안 되는 거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이들은 난리 납니다. 내가 앞에서 눈앞에서 증명해 보면 하겠다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자기들을 골탕 먹인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거 시키지 말고 선생님 네가 증명해봐. 그럼 우리가 따라할게. 자, 어쨌든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자를 쫙 치우시고 자유롭게 스맥이 흐르지 않는 곳을 잘 찾으셔서
자, 알은 여기에 두겠습니다. 마음에 들은 알을 쳐서 깨지 마시고 홈에다 세우시면 안 돼요. 잘 세워 보셔요. 평평한데 세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뭐 기울여 세우라고 시켰을까봐? 거꾸로 세워도 되고 바로 세워도 되고. 바닥이에요? 네. 다른 데는 안 되고요? 그렇죠. 아, 이게 어디 위치인 거죠? 지금 뭐 누워 있으신 거예요? 이게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위나 밑에나 뭐 알아서 어쨌든 수직으로 세로로. 잘 해보세요. 깨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는 얘가 매끈하게 그렇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 좀 추우세요? 여기 온도. 네, 알겠습니다. 알에게 잘 말을 걸고 설득을 하세요. 좀 서달라. 뭐. 어머. 홈이라서 안 돼. 아 홈이다. 여기 명량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과자 가루가 있었어요. 아, 기대해놨어? 아, 이때 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생겼다. 맨 땅 위에 홀로 선다라고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네. 그 눌러놓는다고 애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중심이 잡을 수밖에 없지.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좀 내려오지 않을까요? 자, 유정란입니다. 얘 아직 생명이 있는 애예요. 자의식이 있어요. 참고로 세우신 분만이 가져갈 수 있는 텍스트예요. 알 세우기가 무엇인지 찰나 동안만 세워지는 그거를 사진처럼 멈춰주세요. 이성이 발달하셨군요.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이상한 행동 패턴은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 잔머리가 막 작동이 되는데 어머! 오, 세우셨다. 어머! 선생님! 어머! 미쳤나 봐! 왜 이래? 그렇죠. 선생님도 왜 세워졌는지 모르겠죠. 빨리 이거 어떻게 증거 사진 찍으세요? 자, 어쨌든 되는 일입니다. 저렇게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걸 시키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도전 예전에 사진 받아야만 저렇게야만 대단해. 미쳐. 관객쌤은 하나 더 드릴게요. 뭔가 초감각이 손끝에 있으신 분일 수가 있어. 어떻게 다리 깔아야 되는 그게 어쨌든 첫 봐. 아, 서로 특별한 기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에 손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구입니다. 딱 세워졌을 때 뭔가 묘한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펴지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제 이게 돼요 이렇게 물으셨었잖아.
자, 세워야 점심 먹을 수 있습니다. 어때? 수산증. 술을 먹는데 이거. 자, 이거는 지나봐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온전히 자기 손마디와 알가의 호흡 잘 보면서 균형을 보는. 오, 또 세웠어. 다시 세우는 우와. 거야. 쓰러졌다가. 다리 세웠어. 다른 장소. 이상한데? 하나 더 해보세요. 이거 약간 저랑 호흡이 맞는 거 같아요. 와, 영혼의 울림 같은 게 있으셨어? 아이고. 그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죠? 수전증에 디스크에 알을 흔드시면 안 됩니다. 알을 흔드시면 안에 알끈이 끊어져서 생명력을 잃어요. 유정란이 무정란이 돼버려. 남들은 어떻게 알아? 보통 아이들이 하는 포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와. 부럽다. 점심 먹을 수 있어. 여기 보세요. 아 뭐야? 씨 세웠는데 또 뭐가 넘어졌어. 그러게요. 말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쵸. 계란이 호흡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알을 바꾸세요. 잘 먹고 말을. 오, 알 바꾸니까 됐어요. 지금 다 알 바꾸러 오잖아. 자, 저도 하나 했습니다. 신기한데요. 자, 셀카는 세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생생 하나 더 줄까? 하나 더 해볼래? 아니야?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야? 하나로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로 끝날 거 그러니까. 괜히 하나 더 잡았다가. 아, 이제 직장 사야지. 세운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일이 무슨 일인지 한번 함덕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 오셨어. 이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최근 몇 년 중에 제일 뿌듯해요. 그래, 이게 그 느낌이 있다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인류를 구원한 업적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포기? 섰다. 선생님 좀 전까지 거의 세상 비관하듯이 잠시 누워 있었거든요. 사진기 넘어지기 전에 사진기. 몇 개째요 지금? 계란을 바꿔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안 돼요. 이래도 안 넘어가. 오. 대박. 한번 중심을 잡으면 주변에 요동이 있어도 살아있네. 얘가 이 안에서 막 제 균형을 잡고 있어. 선생님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되었지? 얘는 왜 서 있는 거지? 여전히 의심스러우시죠? 그냥 얘가 서 있는 거. 너무 대견하죠, 얘가. 아, 이 세운 사람들의 여유. 또 시도하셔도 돼요. 두 번 연기는 안 나세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이. 글쎄, 남들 거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세울 생각을 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매직이에요, 선생님. 혹시 나갈 때 뭔가 거만하지 않았어요? 꿈에서 그런 거 반칙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반칙을 하시려고 하네.
오. 조금 늦게 세웠지만 약간 뭔가가 안 맞았나 봐. 그한테 그 열기를 준다고 걔가 세워지는 애가 아니에요. 마치 나는 이 부리가 아니었다는 듯이 여기 와가지고. 듣고 있으면 말을 부르려나. 안 세워지면 이상한 기술들을 부리기 시작해. 선생님이 이제 뭔가 감각을 찾으신 것 같아. 얘는 물에 서 있다가 넘어지고 서 있다가 자꾸 넘어지고. 보면 조금 안 맞으면 그래요. 근데 지금 정도면 자르대로 잡은 것 같아. 선생님 그러다 오늘 한 판 다 세우시는 거 아니야? 썼다가 넘어갔어요? 오.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각이 있었대 배웠을 때. 느껴지지 않아. 세웠습니다. 와. 야. 마치 변비에서 헤어나온 듯한 느낌. 와. 그렇네요. 아, 진통을 겪고. 와. 어. 와. 멍때리. 여기서 해. 여기다 세워. 다시 아, 그래도 이 세워본 감각이 있으면 오, 뭔가 감각을 되찾으셨어. 뭔가 공명이 이루어졌어요? 얘하고 대화를 했어요? 오. 저 중력이 저긴가요? 노른자가 이렇게 쫙, 거기 됐다. 오, 금방 터졌어. 뭐예요? 여태까지 못하는 척이 억울한 거야, 뭐야? 넘어졌어. 아니야, 못 봤어. 세운 거 못 봤어. 오! 아, 여기 디스크 환자가 못 앉아서 못 때리고 있다가 세워놨더니 했어. 했습니다. 아니, 여기 이루어진 거면 다 가짜란 말이야, 뭐야. 아니 제가 됐다고요. 너무 신기하다. 이건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안돼. 아유, 다시 세웠네. 한 번 세우니까 이게 좀 쉽죠? 아. 자리를 바꾸고 알을 바꿔. 알바 바꾸고 바로 알 바꾸면 바로 된다. 나한테 맞는 알이 있어. 그치, 자기한테 맞는 알이 있어. 저 말인 것 같아. 있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알을 바꿔. 정이 들었지만 너하고는 안 돼요.
쌤 노하우 전수 안 해줘?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본인을 믿어야 돼. 안 되면 소리 안 되네요. 한번 되니까. 뭐예요? 몇 차 하셨어요? 넘어져가지고 아. 다시 했더니 1초 만에 또. 아, 진짜? 개들한다 보여주더라고요. 제 달걀에 의지했던 것 같은. 성경쌤, 얘를 쓰러뜨리고 제발. 네. 혹시 몰라. 업적을 넘어뜨리라니 큰일 날 소리를 지금. 이걸 했어요, 방이. 열심히 즐기지 않고 있는데. 얘 넘어뜨리고 제가 스스로 넘어지는 제가 다시 구해주고. 애들 같은 거 쌈나. 그리고 애들은 자기가 세워놔 집에 가져가. 아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깨져가지고. 애들은 그러면서 가져가. 자기가 키울 거예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제 알이에요 이러면서. 부정란은 아니에요? 부정난도 돼. 근데 생명을 다룬다라는 관점으로 하기 위해서 유정란을 쓰는 거지. 부정난도 돼. 저게 다 시연쌤이 세운 거야? 카메라는 일은 안 하고 안 세우겠구만. 네. 대리님 밑에서 이렇게 힘을 줘봐. 위에 이렇게 밑에서. 뭔가 감이 왔어요? 뭔가 교감하고 있어? 아, 젖히지 마! 한번 명안 되고 그랬더니 안 안 될 것 같다니. 눈앞에서 듣고 있는데 너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실력은 의지 맞을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아이고. 걔가 조금 불안정한 애인가 봐.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막 그래. 어디서 홈에다가 반칙을 하려고. 갈고 있어.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하는 거 지금 다 하는 거야. 홈에다 세우고 막 바닥 갈고 막 어? 말을 바꾸세요. 엉덩이가 좀 넓으네. 지금 애들 생긴 거 갖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마음씨가 좀 너그러운 기란이 있어. 너그러운 이게 특이하게 거꾸로도 세워져요. 아니, 거꾸로도 세워져요. 아 진짜요? 시간이 지나면 특이해 보니까 피아노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되게 특이한 거는 알마다 중심점이 달라가지고 조금 기울어져서 세우는 애, 똑바로 세워지는 그런 애들이 있어.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좌우가 딱 정확히 수직이 아니야. 피아노 세우니까 경사가 있어. 거기 수맥이 흐르나 봐. 선생님 그쪽 수맥이 흐르나 봐. 자리를 바꿔. 지가 세워지는 성경수 만들어. 됐어요? 세상에? 어머 어머 오, 바꿀 뻔했어. 와. 아 뭐. 아시면 알겠어요. 근데 확실히 동그란 게 더 잘 생겼어. 동그라미가? 아니 얘가 이렇게 매끈한 걸 좀 더 잘 거든. 그 세워질 때 느낌이 그 한번 느끼면 그거 찾아서 이제 하면 되는 거라서. 손만. 아 이렇게 전문 용어 나왔다. 손만. 세게 하세요. 아니 하나하나 각자 다른 사람이 있고 못 들고 계셔. 아직 세 분이 맛을 못 봤네. 이 정도는 재단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태도가 들어가. 어떤 태도로 하는지, 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다 볼 수 있다. 홈 찾아서 하는지, 바닥 가는지. 항의하는. 예술 감각을 못 느껴보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팀장님 알새우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 1미션으로 오늘 아침 하루의 시작은 알새우기부터. 계산해주기. 일부러 뾰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금 되니까 거꾸로. 안 되니까 얘는 아니야. 한눈 파는 사이. 되게 최소한으로. 옆에 것도 쓰러졌다. 이게 얘가 얘는 한 기본을 돼야 돼. 쌤 알 바꿔봐. 걔 처음에 홈에 세워가지고 알 자체가 이미 부정 탔을 수도 있어. 이미 홈에 맞서 애가 이미 편법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 세워지는 걸 수도 있어. 다시 됐다. 오. 야. 그렇죠. 선생님 손맛을 지금 2번이나 보셨네. 먹어야 되는데. 안 끝나면 우리 못 가는데. 다 세우고. 거꾸로 세우셨어. 오. 거꾸로 세우네. 와. 대단하다. 아니 그래도 새로운 야, 그러니까 거꾸로 세우셨어. 날씨 너무 좋아. 혼났지? 꾸며내세요. 그 달걀이 섰던 달걀이야. 맞아. 맞아. 있어? 섰던 달걀. 기운이 있었어. 기운이요. 기운이 맞아 남아 있었어. 찍으셔야 돼. 인증샷 찍으셔야 태어나서 돼. 처음 해보는 체험이야. 계란을 바꿔. 그래 그쪽이 수맥이 흘러질 수가 있어. 선생님 오늘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사람들 다 안 되는 거 너무 세워주는 알은 이제 다 쓰고 안 되는 날만 남은 것 같은 느낌? 반납한 날만. 아니면 된 거를 쓰러트린 다음 다시 해봐. 그래도 쓰러트린 안 되나? 난리 나지. 그 개인의 기념비를 깜짝 함부로 놀랐어요. 뒤에서 저 돌 맞을 뻔했어. 발차기 날라올 뻔했어. 그런 거네. 다 세우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세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전에는 이걸 이렇게 딱 해놨는데 아무도 없을 때 한 사람이 이걸 다 세우고 나간 거예요.
있어요. 의정부에 보면 청소장이 혼자서 이걸 다 세워놓고 나가는 거야. 그 잘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진짜. 깜짝 놀라서 다 서 있어가지고 시간이 진짜 빨리 된다. 그러니까 좀 너무 쉽게 됐는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보지.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50% 맞네. 욕심 부리면 안 세워져. 그냥 훈련 중에 어느 순간 돼. 그런 거. 다 됐나? 선생님 저기 3번이나 세워줬잖아. 아 근데 자꾸 금방 쓰러져요. 이게 또 찍어주시는구나. 테스트? 내 알은 진짜 잘 서져 있는지? 계속 쓰러지길래. 아.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멋있어요. 나는 하나 하고 끝. 이래도 안 넘어져.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분들은 어떻게도 안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넘어지는 거네요. 뭔가 중심이 약간 조금 어긋나면, 근데 중심이 딱 잡힌 것들은 쿵쾅거리는 걸 해도 진동이 분명히 갈 텐데 안 넘어지니까. 아까 어떻게든지 감각을 잃어버렸어. 시간이 지나서. 사진을 바꿔서. 사진을 간다.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넘어졌다. 다시 끌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저 아까 새우고 안 찍혔죠? 세웠다가 쓰러진 거 찍혔어? 아, 잠깐 서 있는 거. 네, 서 있다가 쓰러져. 아, 카메라에 세웠을 때만 딱 찍혔어야 되는데. 갑자기 본연의 일을. 기술 전수를 받으세요. 어디 가서. 나일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동네 주민이더라. 네, 맞아요. 다 바꾸면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선생님들은 이거 제가 낸 건데 이거를 다시 세워보세요. 또 세우셨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3개, 4개씩 세우시라고 해서 거울을 이 두 분께 물어보세요. 스매기. 하시는 분이 껍질 안에까지 다 느끼는 경지까지 올라왔구나. 오, 바로 하셨어. 오, 바로 하셨어. 와, 감사합니다.
아, 잘 삶은 계란 이거 해봐야겠다. 한 번 더 도전. 뭔가 내 힘으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웠어요. 계속 거꾸로 쓰러져. 계속 쓰러졌어. 세 번이나 세웠으니까. 세 번 세우셨어요? 이게 계속 저거 하나 세우고 이거 이제 거꾸로 세우는데. 세 번째 쓰러져. 세팅에 한 번 더. 잘 세웠다. 잘했어요. 세우는 계란이. 잘 되는 게 심지어 얘는 약간 삐뚤어졌는데. 그죠? 네. 알마다 중심 축이 달라. 그런가 봐. 오! 여기 자리가 그렇네. 자리가 자리가 약간 기울었네. 자리가 그런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만 잘 세웠어요. 네. 방에 이만큼. 다 세운 거잖아. 저 무서우신 분 없잖아. 다 세우면 돼, 어느 순간. 우리 뭐 특별히 따로 자리 잡을 필요는 없고 다 세우셨으니까 이 일이 오늘 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 점심 먹으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책자에 있는 거는 이게 언제 했더라? 처음 시작이 이게 제가 홍대 강의 나갈 때 미대 기말 수업, 기말 시험이었어요. 이게. 이걸 하고 하면서 늘었던 몸이 느낀 모든 감각을 소개를 하고 딱 세웠을 때 떠오르는 순간적 이미지를 그림으로까지 옮기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많이 그리는 그림들 중에는 두발 자전거 탔던 기억, 휠체어, 목발 짚고 뭐 그런 기억, 그런 것도 좀 있고, 재밌는 건 이제 할머니한테 바늘을 꿰줬을 때 뭐 그런 기억, 그다음에 자기 반려견이 새끼를 낳았는데 이물질이 있어서 숨을 못 쉬었을 때 그거 걷어내고 자기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려줬던 어떤 그런 기억,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림들이 이제 쭉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위에 핀 뭐 민들레꽃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하늘에 비가 처음 내릴 때 처음 빗방울이 땅에 닿았을 때의 그런 느낌, 뭐 이런 거를 생각한 친구도 있고, 나로 뭐 그런 발사, 우주선 발사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스위치, 이게 뭐지, 저걸 켰을 때 오는 어떤 그런 그 순간의 번뜩임, 뭐 그 번개 치는 거, 그다음에 등산 정상에 올랐을 때 느낌,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거를 매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의 유형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는 방향성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상승의 느낌을 가졌던 친구들이 꽤 있고, 하나는 또 다른 거는 전혀 반대쪽으로 위에서 뭔가 내리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듯한의 일종의 건축형, 뭐 이렇게 고인돌 같은 거 그리면서 그런 그림이나 감상평 꽤 있었고, 그래서 방향은 이제 밑에서 올라오냐 위에서 내려오느냐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의 그런 뭔가 유년의 아픔을 뭔가 딛고 일었을 때 그런 추억이나 기억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서술한 친구들도 꽤 있었고요. 뭐가 있었더라.
하여튼 그런 감상인데 여러분들은 찰나에 뭔가 떠올랐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작을 미션을 그렇게 주고 시험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했을 때는 뭔가 떠올려야 되나 보다라는 상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나 기억하고 그다음에 뭔가 서술을 하고 써야 되니까 시험지를 제출해야 되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뭐 스토리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선생님들이 오늘 경험한 어떤 이 처음에 그 불만 가득하고 그렇잖아요. 왜 이런 걸 시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야? 부터 시작 여러 가지 그런 제 입장에서 불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해소했을 때 오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잠재된 어떤 몸 안에 그런 불순물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오는 쾌한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이게 토해내는 숨. 저는 아까 저기 선생님 했을 때 깊은 이게 응어리진 뭔가를 토해내는 듯한 그런 한숨 소리. 그것이 자기 몸이 느낀 어떤 그 무엇에 대한 이제 반응인데,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건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형식은 비언어적인 영역을 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고 실행할 때 언어로 다 풀 수 있는 거를 행위적으로 반복해서 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돼요, 선생님들이. 그거는 예술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식화된 예술을 그냥 몸짓으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한 행동이 돼버려요, 그러면 받은 사람도 뭔가 예술적인 뭔가를 오늘 느꼈다, 알게 됐다, 뭔가 모호하지만 영감이라는 게 이런 거라구나, 그런 영역으로 가지 않고 테크닉적이고 기능적인 뭔가를 수행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로 갖고 간다라고 하는 목적성 활동으로 바뀌어요. 그 지점을 벗어나야만이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가 우리의 숙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교육은 예술의 형식으로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과 기능과 이거를 순차적으로 배워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미대에 왔지만 작품을 할 수 없다. 나는 예술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과정을 설계하고 시키고 완결품 결과물을 내라고 가르쳤던 선생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나고 언제 영감을 받고 뭔가 언어로 풀 수 없지만 내 몸이 뭔가를 느꼈고 체감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은 언제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혹은 어떤 예술의 형식이 내가 배웠던 재료, 그 다음에 과정, 악기 이런 걸로부터 출발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답습을 또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 구분으로 하면 이거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술 전공이니까 이건 미술인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명상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를 쓰는 극작이 될 수도 있고, 언어로 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런 거를 자꾸 찾아내고 그렇게 접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음악을 배운다고 하면 악기부터 시작하고, 미술을 배운다고 하면 물감, 종이, 뭐 연필 이런 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어떤 이 속성, 예술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형식적인 속성이 실은 우리를 더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무엇을 그럼 나는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술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근데 이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뭔가를 규정하고 언어로 바꾸려고 하고 납득이 안 가면 실행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근데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하는 이 논리 바깥에 있는 영역이 예술인데 우리가 아는 예술적인 작품들의 속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는 어떻게든 알고 싶은 그 작품의 속성이나 의미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지어낸 그냥 글짓기인 거지 그 작품이 이루어낸 어떤 영역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알세우기가 뭔지 이렇게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보지 않고 이 텍스트만 읽은 사람은 이 느낌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쓴 언어체와 단어들과 어휘와 고민, 생각들 그런 것이 무슨 느낌인지를 공감을 할 수 있는 단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것이 의미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런 글쓰기가 이제 필요한 건가?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수많이 만들었던 프로그램, 현장에서 진행시켰던 어떤 느낌들, 그날의 기분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습성을 안 가지면 그 느낌들이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요. 그 댕게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났던 소중한 기억이나 느낌이나 그날의 공기,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떤 미묘한 예술적인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감지하고 기록하거나 의미화를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하는 습성이 이게 체화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한번 되질문을 하셔야 되고 제가 쓴 텍스트는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를 2013년도에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으로 이게 시험 형식으로. 저는 참고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뭔가를 찾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짜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일,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어떤 형식, 저는 그걸 예술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아이들이 했던, 그러니까 이걸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20살 대학생 1학년 애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만나고 가족 프로그램으로도 만나고 노인들도 만나고 여러 계층이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행동 패턴이 연령차 구분 없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안 되면 갈고 홈찾고 눕혀진 거는 왜 세워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궤변을 갖고 하기 싫다라고 하는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됐다라고 해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 아니면 되게 유아적인 상태의 애교죠.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게 어른이 됐다고 해서 노인이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 저한테 이제 생긴 특이점이기도 하고 그 기록들이나 관점이나 그다음에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반응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채웠던 게 쌓여서 양이 좀 돼가지고 텍스트로 그냥 이렇게 하나의 묶음집으로 만든 것인데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를 한 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 단상이 떠올랐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쓰는 습관을 길들여야 어떤 프로그램을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고유성이 확보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뭔가를 한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 이걸 경험했던 수많은 예술 강사들이 워밍업 프로그램을 자기 환경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걸 따라 해서 내가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은데 처음 할 때는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꿈다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 사업에서 처음 했을 때는 내 고유한 프로그램인데 왜 남들이 이걸 따라하지에 대한 일종의 저작권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렵게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걸 막 따라하는 사람들을 막 지켜보면 저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술의 저작권과 교육의 저작권은 어쨌든 굉장히 조금 다른 문제고
예술은 상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저작권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교육도 물론 상품이긴 하지만 교육은 훨씬 공공적 가치를 향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산시켜 준다라고 하는 공유 가치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예술은 그것보다는 한 개인이 만드는 창의성에 훨씬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내 거다 아니다 내가 했으니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예술 철학에서 이 어떤 모순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 거는 없는 거거든요. 다 어딘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저도 제가 스스로 어느 날 할 일 없어서 이거나 세워볼까 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세우는 기네스북 보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 동안 엄청 많이 빨리 세우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기사를 보고 그거는 하나의 목적론적 수량을 빨리 해오는, 뭔가를 빨리 세우는 사람? 우리나라도 왜 저기 무슨 뭐 프로그램 보면 돌 막 세우시는 분 있잖아요. 뭐든지 막 세우시는 분. 그런 게 하나의 이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예술 철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싶은 충동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함께 이거 뭔가 세운다라고 하는 건 뭐고, 이 세웠을 때 뿌듯함, 심리적인 감각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런 것들에 뭔가를 탐구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오늘처럼 이제 함께 하는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램프에서 제가 선생님들을 4번밖에 이제 2번이 남았는데 3번밖에 안 보지만, 램프에서 제가 알려드려야 되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땠어요? 라는 감흥보다는 우리가 다 이게 현장에서 또 이런 유사의 일을 만들고 기획하고 실행하시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문화재단 쪽 이게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들어왔던 하나의 궁금증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뭘 느끼고 왜 이걸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근데 그런 과정까지 넘어가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일종의 뭔가 조금 이 바닥에 프로들이 있다면, 프로들은 어떤 프로들이라고 조금 불려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 불려다니는 사람 축에 이렇게 한 발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속내를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게 특별한 비법도 아닌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붙들고 있고 자기 고유한 어떤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내세울 때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 그 다양한 일종의 내비게이션인데, 창작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예술교육 각자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공개되지 않는 지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를 뭐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못 찾는 사람들한테 길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예술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조금 오래 한 사람으로서 건네줄 얘기가 있지, 그 그림을 못 본 상태로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없는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 꿈꾸는 그림, 그걸 만들려고 하는 감각적인 부분에서 뭐가 작동되는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겉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해주는 게 컨설팅인데, 이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은 제가 갔던 길만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길로는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본인만이 갖고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갖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니까 너도 이 길로 만들어봐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나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과정으로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들이 뭔가를 자문을 얻거나 내가 내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그림이 뭔지, 어떻게 찾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하는 습성과 방법과 미감은 뭔지, 그런 얘기들을 찾으려고 해야만이 이 희미한 형체가 뚜렷해지는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형체는 뚜렷한데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희미한 존재로 뒤바뀌는 문제가 이게 우리한테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램프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논의할 건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게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식을 꺼내놓지 않고서는 찾아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어쨌든 탐사하는 그런 게 램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남은 이틀 동안 또 다른 프로그램들 속에서 얘기를 어쨌든 나눴으면 좋겠고요. 첫날이라서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속이 얹힌 거 아닌가 싶고.